안녕하세요. 푸드랠리 임태현입니다. 산책할 때 짖는 강아지들이 정말 많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산책할 때의 문제는 사실 짖음 말고도 너무너무 많아서 영상 하나로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아마도 앞으로 계속 시리즈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산책할 때 겪는 이런저런 문제들 중에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게 있으시면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산책 시 짖음 문제를 다룰 건데, 사실 산책 시 짖음이라고 해서 어떤 한 가지 경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그 전부를 모든 케이스를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아마도 한 가지의 경우만 한정지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강아지가 산책할 때 짖는지, 그리고 그 짖음을 좀 단기적으로 가라앉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산책 시 짖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이므로 꼭 이 경우에만 한정지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산책을 시리즈로 다뤄보면서 조금 다양한 이런저런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한숨부터 나오네. 왜 우리 강아지들은 그렇게 산책할 때 짖을까? 힘들죠. 원인을 한 가지로 특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너무너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를 다뤄볼게요. 왜 우리 강아지가 산책할 때 짖을까? 그거는 사실 그 반대의 경우를 사례를 보면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들개가 없지요. 사실 우리가 길에서 강아지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진정한 의미의 들개, 즉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자라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들개는 사실상 거의 보기 힘들어요. 그러나 동남아, 예를 들어 필리핀 같은 나라에 가면 길에 강아지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그 강아지들이 모두 들개는 아니고 주인이 있는 강아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냥 어려서부터 그렇게 풀어놓고 길거리에 강아지랑 고양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공존을 하죠. 여행 가서 이렇게 보시면 그 강아지들은 짖지 않아요. 혹시 짖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강아지들이 편안하고, 줄에 묶여있는 강아지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그냥 길에 풀려 있어요. 공격성도 거의 없고 물지도 않아서 물림사고도 거의 발생하지 않죠. 가만히 보고 있으면 평화로워요. 어떻게 그 강아지들은 그렇게들 평화롭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 뵙는 견주님들 직접 뵙고 말씀을 드리든, 공통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견주님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강아지가, 내가 키우는 우리 강아지, 여기서 강아지는 대부분 실내견을 말하죠. 우리 강아지가 산책을 데리고 나가면, 혹은 운동장에 가거나 애견 카페에 가면 다른 강아지들과 되게 오손도손 잘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매우 당연스럽게. 그런 말 있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산책하다가 강아지 만나면 안녕 인사하고, 이렇게 빙글빙글 만나서 인사하고, 냄새 맡고, 얼굴로 인사하고, 엉덩이 냄새도 맡고 하면서 이렇게 흩어지고, 안녕 내일 또 봐, 이렇게 헤어질 거라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또 강아지가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혹은 다른 남의 집에 데려가든, 혹은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문을 열고 오든, 우리 강아지들이 그 사람들에게 매우 친절하고 다정하고 소위 말하는 사회성 있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산책하다가 길에서 누가 아우 강아지 예쁘네 하고 와서 이렇게 만지고, 귀도 이렇게 만지고, 꼬리도 치고, 그래도 우리 강아지가 꼬리 치면서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이것부터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과연 개는 태생적으로 다른 개와 혹은 다른 사람과 오손도손 잘 지내야 하는가? 지내는 게 당연한가? 그렇지 않죠. 너무나도 그렇지 않죠. 사람은 그런가요? 사람 중에서도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저 같은 사람도 있지 않나요? 물론 사람은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굴에 이렇게 가면을 쓰고, 마치 내가 상사를 좋아하는 척, 이웃을 싫어하지 않는 척, 동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체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동물은 체면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동물은 그냥 사람이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뭐 응가도 하고 심지어 교미도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본능대로 살죠. 개들은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동물이에요. 그냥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건 좋은 거고 싫은 건 싫은 거죠. 물론 논의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강아지들이 싫어하는 것도 덜 싫어하거나 혹은 좋아하게끔 만드는 그런 교육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귀청소를 싫어하는 강아지도 얼마든지 적응시키고 귀청소를 참아주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왜 짖는가? 다시 사람으로 비유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뭐 직장 상사가 혹은 직장 동료가 자꾸 매일매일 와서 귀찮게 한다. 뭐 그리고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는 별로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데 자꾸 와서 자기 사적인 이야기하고 뭐 어깨에 손 올라가면서 이야기하고 막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막 무슨 내 냄새 풍겨가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사람은 그걸 참아줄 수 있어요. 왜냐 체면이 있으니까. 내가 직장 상사한테 여기 부장님 입냄새 나나 좀 비켜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과장님 맨날 나한테 그렇게 아이 동영상 보여주시는데 난 사실 아이한테 관심 없거든요. 그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도 그게 매일 반복되면은 사실은 어느 순간 터질 수 있어요. 뭐 회식 때 술 먹고 취해가지고 너 과장님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강아지는 그 정도까지 참을성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강아지들은 사실 하루 종일 집에서 지내잖아요. 하루 종일 집에서 그냥 가족들과 지내거나 혹은 가족이 낮에 집에 없다면 혼자 그냥 자기 혹은 그냥 한두 마리 더 있는 가족 강아지들 하고만 지내지. 굉장히 이 사회의 서클이 작잖아요. 아닌데 우리는 하루에 1시간씩 산책하는데 1시간씩 산책하면서 막 다 만나는데 1시간이라고 해봐야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 24분의 1이고 만약에 산책 30분 하면 48분의 1이잖아요. 긴 시간은 아니죠. 그래서 24시간 분의 1, 뭐 1시간이든 아니면 뭐 48분의 1, 한 30분이든 그 짧은 시간 동안 밖에 나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산책을 하고 그런 즐겁게 지내는데 좀 불쾌한 일을 겪는다. 그러면 그 개는 그 불쾌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산책하다가 놀이터를 지나가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강아지다 막 와가지고 이렇게 막 얼굴을 잡는다거나 혹은 뒤에서 우리 강아지가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와서 엉덩이를 확 잡는다거나 꼬리를 잡는다거나 털을 잡아 뜯는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과연 쾌한 일일까요? 아니요. 무척 불쾌하죠. 무척 불쾌하거든요. 그러면 그 개는 어린아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 정도 높이에 이 정도 톤의 목소리를 내뱉는 존재는 나에게 불쾌함을 주는 존재.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죠. 비슷하게 다른 강아지가 와서 나한테 매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얼굴에 갖다 댄다거나 앞발을 올린다거나 심지어 마운팅을 한다거나 그러면 우리 강아지는 나랑 비슷한 존재인 것 같은데 나 쟤 불쾌해 라고 규정할 수 있겠죠. 그런 행동을 우리 강아지가 참아줘야 되나요? 아니요. 참아줄 이유는 없죠. 그걸 왜 참아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참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물론 처음부터 물거나 짖거나 하진 않아요. 거절을 하겠죠. 강아지들끼리도 바디랭귀지가 있고 상대방을 진정시키는 그런 신호들도 있으니까 그런 랭귀지를 시도를 하죠. 그런데 그게 통하지 않는 강아지들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 강아지도 사회성이 좋지 않지만 사회화가 잘 안 되어 있지만 쟤도 마찬가지잖아요. 쟤도 나한테 다가와서 무례하게 부는 저 친구도 사회화가 안 돼 있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거절이 잘 먹히지 않아요. 그러면 거절이 먹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부터는 글쎄요. 갈림길이 나뉘겠죠. 그냥 수동적으로 평생 나는 이렇게 불쾌한 일을 당하고 그냥 지내는 거구나 하고 순응하고 살든가 아니면 뭔가 스스로 방법을 고안을 하겠죠. 그런 불쾌한 일을 당하지 않을 만한 방법을.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강아지가 산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산책을 한다. 그런데 저쪽에서 내가 지난번에 무척 불쾌함을 느꼈던 존재가 오고 있어. 어린아이가 오고 있어. 강아지가 오고 있어.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오고 있어. 그러면 우리 강아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피할 수 있죠.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죠. 줄에 매달려 있는데 어떻게 피하겠어요? 강아지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 강아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상 이 강아지에게는 대응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아까 초반에 제가 동남아 예를 들어 필리핀 강아지들 이야기를 했죠. 그 강아지들은 이런 경험을 안 할까요?
하겠죠. 어렸을 때 많이 하겠죠. 뭐 커서도 하고. 자, 그런데 그 강아지들은 조금 경우가 달라요. 자, 첫째, 그 강아지들은 대부분 자유롭게 풀려있기 때문에 불쾌한 경험을 스스로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친구들은 아예 하루 종일 밖에서 지내잖아요. 거의 잘 때도 밖에서 자는 경우도 있고 실내에서 자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낮에 밖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에 둔감해질 기회가 많아요. 이런 강아지도 겪고 저런 강아지도 겪고 이런 사람도 겪고 저런 사람도 겪고. 사실 필리핀만 가도 지나가는 강아지 함부로 만지고 와서 이렇게 뭐 꼬리 잡고 하는 사람들은 없죠. 개들끼리도 그렇죠. 뭐 귀찮게 하는 개들도 없고. 반면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들은 하루 종일 그냥 콘크리트 벽 안에 갇혀 있다가 하루에 24분의 1, 많으면 그것도 48분의 1, 그 이하인 경우도 많죠. 혹은 하루 뛰어넘고 이틀, 사흘 만에 산책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벤트잖아요. 산책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한 짧은 시간 안에 겪는 불쾌한 경험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렇게 강하게 각인이 되는 거죠.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혹은 인지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강아지들을 무리한 상황에 계속 밀어넣고 굳이 불편한 상황에서 자꾸 무언가를 시도하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 상태가 자꾸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할 수 있죠.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나는 우리 강아지에게 불쾌한 경험을 선사한 적이 없는데 우리 강아지는 심하게 짖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 강아지들이 지속적으로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뭘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강아지들은 계속 학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내가 우리 강아지한테, 엘리야, 아빠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지질하고 씻고 옷 갈아입는 거는 나가기 위한 준비야 라는 거를 가르쳐서 엘리가 할까요? 아니죠. 그냥 스스로 24시간 이렇게 가족 관찰하는 거예요. 견주 관찰하고 저렇게 하는구나. 왼쪽 발부터 시작해서 냉장고에 갈 때는 내 간식을 꺼내는 거구나. 이렇게 학습을 하죠.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1년 365일 학습을 하죠. 마찬가지로 산책할 때도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한 행동들,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강아지 굳이 가서 인사해 줄 이렇게 싫다는데 끌고 가서 이렇게 인사시키고 저쪽에서 와서 물론 전부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강아지 입장에서 불쾌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이 시켜주거든요. 그리고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 강아지들은 좋은 경험보다 나쁜 경험을 훨씬 더 빨리 각인시켜요. 왜냐? 생존과 직결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리드줄에 묶여있는 강아지들이 할 수 있는 반응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리드줄에 대한 문제, 리드줄과 산책의 문제는 다음에 조금 더 길게 아예 다른 영상으로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별도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중요한 건 그래서 이거겠죠. 이유도 이유지만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 크게 몇 가지 선택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우선 그 상황을 피한다라는 말이 약간 어감이 좋진 않아요. 강아지와 산책을 하다가 저쪽에 우리 강아지를 예민하게 만드는 존재가 온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피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그거야, 그게 무슨 해결책이야, 그거는 그냥 상황을 모면하는 것 뿐인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견주가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어떤 교육을 시도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이 피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대응책이 돼요. 왜냐하면 피하면 한 번의 부정적인 경험을 피할 수 있죠. 한 번의 부정적인 경험을 피하면 그만큼 상태가 나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피한다는 거는 그렇게 나쁜 선택지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강아지 상태가 급격히 좋아진다거나 하진 않겠죠. 피하는 걸 통해서. 이제 교정이라는 표현이 요즘 우리나라에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많이 쓰여요. 우리가 강아지를 교정한다라고 말을 하면 어떤 문제를 교정한다, 강아지를 교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는 100%는 아닙니다만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강아지의 행동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조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강아지에게 문제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문 훈련사를 부른다. 그러면 대부분의 훈련사 분들은 일단 교정을 시도하죠. 예를 들어 이렇게 산책 중에 짖음이 있거나 공격성을 보이거나 하면 목줄 혹은 뭐 초크체인, 뭐 프론칼라 혹은 가끔 이렇게 전기로 사용하는 진동 목걸이 같은 거죠. 그런 도구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도구는 정말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쓰시면 안 돼요. 집에서 견주들이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요?
거꾸로 여쭤볼게요. 그거 사용할 줄 아세요? 초크체인, 프론칼라, 진동 목걸이 사용할 줄 아세요? 그냥 이렇게 적당히 강아지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잡아채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저는 그런 식으로 강아지를 대했다가 강아지가 악화된 케이스를 몇십 건도 될 수 있어요. 몇백 건도 될 수 있어요.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교정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는 또 아마도 별도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저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선호하는 방법이 아니다 라는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괜찮다고 가르친다 표현이 조금 애매하죠. 모호하죠. 개에게 괜찮다의 의미를 가르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물론 강아지한테 괜찮아 라는 말 자체의 의미를 풀어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강아지가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왔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든 강아지를 정지시키고 짖음이나 공격성이나 기타 등등이 발현되지 않게 막고 그 상황을 그 자리에서 지나가게끔 할 수 있으면 강아지 입장에서 내가 항상 하던 반응을 내보이지 않았는데 상황이 종료되네? 저기 어린아이가 깍 하고 뛰어나와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불러서 아빠 쳐다보고 있어 해서 아빠를 쳐다보고 있었더니 그 아이가 가고 내가 굳이 반응하지 않고 상황이 종료됐다. 그러면 그게 괜찮은 거잖아요. 물론 한 번 해서 되는 일은 아니죠. 이러한 종류의 반복이 계속 이어져야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강아지의 주의가 강아지가 흥분하는 그 대상이 아닌 나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강아지의 흥분이 터지려고 할 때 강아지의 주의를 나에게 돌리고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는 거죠. 물론 간식 보상이 따라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0번, 100번, 1000번 반복한다. 그러면 강아지 입장에서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 되는 거잖아. 내가 흥분하고 내가 짖고 내가 반응해야 되는 거였는데 아빠가 시키는 대로 혹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어 봤더니 별일 없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게 괜찮은 거죠. 그러면서 짖을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죠. 혹은 짖음 자체가 터지더라도 금방 종료시킬 수 있겠죠. 왜냐? 내가 쟤한테 집중할 필요 없고 아빠, 엄마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듣고 있으면 상황이 종료되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잘 납득되지 않으신다면 지금 이거는 10번, 100번을 반복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강아지가 비슷한 상황에서 스스로 짖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려면 정말 많은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강아지의 주의를 어떻게 끌어올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상황이 급하다면 간식을 쓸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미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흥분이 심하게 올라가는 강아지들은 간식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산책 시 흥분 자체를 누르는 연습부터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야기하기도 너무 긴 이야기라 나중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쓰시는 방법 중에 바디블로킹이 있어요. 바디블로킹은 효과가 있느냐? 네. 왜냐하면 강아지가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동을 예를 들어 짖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이 그 공간을 점유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면 강아지들은 이렇게 물러나게 되잖아요. 물러나면 스스로 그런 행동을 조금씩 위축시키게 돼요. 다만 한 사람과 강아지 한 마리가 산책을 할 때는 블로킹을 하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앞에 내가 끼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줄을 짧게 잡고 강아지를 내 뒤에 둔다고 생각하시면 좀 연습하시기 편합니다. 이거는 사실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냥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바디블로킹 하는 거 보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도 사실 절대 안 됩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 제가 주로 권해드리는 방법은 신호를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강아지와 나 사이에 특정한 신호를 만들어서 내가 그 신호를 하면 강아지가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아주 간단, 예를 들어 앉아 있잖아요. 앉아 시키면 되지 않나요? 강아지가 밖에서 심하게 짖는다. 여러분 강아지들 다 앉아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앉아 하면은 앉잖아요. 그러면 짖음이 멎을 확률도 없겠죠. 자, 압니다. 앉지 않아요. 밖에서 흥분하는 강아지들은 앉지 않습니다. 간식도 안 먹을 정도인데 앉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보다 조금 명확하고 간단하고 강력한 신호를 만들어둘 필요가 있어요. 제가 주로 이용하는 거는 이건데요. 저는 이렇게 수신호와 소리 하는 이런 소리를 이용해서 강아지의 시선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왜 손가락을 쓰느냐? 강아지의 시선이 다른 데 분산돼 있을 때 그 시선을 이렇게 저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손가락을 쓰는 거죠. 소리는 어떤 말을 만들어 여기 봐 괜찮은데 그것도 괜찮지만 조금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흥분한 강아지를 얘 귀에 들어가기 좋으니까 저는 이 쭈쭈 소리를 내는 거고, 여기 봐 수저도 괜찮아, 여기 봐 수저도 괜찮아요. 뭐가 됐든 우리 강아지와 나와 약속만 되면 돼요. 그렇죠. 이런 방법만으로 강아지의 주의를 끌 수 있을까요? 네, 끌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강아지 줄 메고 밖에 나가서 강아지가 짖는데 쭈쭈쭈쭈 한다.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미리 충분히 연습해야 돼요. 어떻게 연습해야 되느냐? 평소에 실내에서 강아지가 차분한 상태에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강아지가 차분한 상태에서 쳐다보게 하고 보상해주고, 쳐다보게 하고 보상해주고, 그러면서 쳐다보는 시간을 점차 하루에 1초씩, 이틀에 2초씩 늘려나가면, 예를 들어서 아빠 눈, 엄마 눈 쳐다보게 하는 걸 하루에 1초만 늘린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달이면 30초예요. 30초 동안 아빠, 엄마 눈을 바라보고 있는 강아지가 과연 많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욕심내서 막 집중을 오래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눈이 마주치자마자 옳지 하고 보상해주세요. 그러면은 강아지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 이렇게 쭈쭈쭈 하면은 바로바로 눈 쳐다보잖아요. 연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을 점차 늘려나가고. 그러면 도대체 며칠 동안 연습해야 되나요? 그건 알 수가 없죠. 확실한 건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강아지에게 산책 나가서 짖을 때 이런 걸 시도하는 거는 스윙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를 야구 시합에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왜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 충분히 연습하지 않아서. 역시 같은 얘기 반복이죠. 제가 같은 얘기를 되게 많이 반복하고 있죠. 왜일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몇 번 잘 쳐다보네 연습하고 되는 것 같아. 밖에서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충분히 연습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자꾸 시도하고 하는 거는 일하지 않고 볶음만 사는 거랑 똑같아요. 될 리가 없습니다. 낮은 강도의 자극부터 서서히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연습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자, 둘째, 될 때까지 하지 않아서.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지금은 인터넷에 정보가 많아요. 인터넷에 교육 동영상도 많고 정보가 많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를 이렇게 찾아서 해봐요. 우리 강아지 짖는다. 강아지 짖음 멈추는 법 찾아보겠죠. 찾아보고 동영상 보고 요거 그럴듯해. 그럼 이렇게 해봅니다. 집에서 하루 이틀 해보고 데리고 나가서 해보죠. 될 리가 없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또 다시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요거는 방법이 이상한 거야. 다시 다른 방법도 찾아요. 인터넷 찾아가지고 또 누구 유명한 사람 동영상인 거 이거 이렇게 했다가 올바른 방법을 찾았으면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될 때까지. 어떤 교육이든 될 때까지 하면 돼요. 제가 예전에 영어를 가르칠 때 사석에서 영어 가르친다고 하면 꼭 물어보는 공통적인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죠? 그러면 제 대답은 똑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나중에 만나보면 영어를 잘하느냐? 아니요. 왜냐면 안 해요. 방법만 찾아보고 안 해요. 내가 요즘에 좀 살찌는 것 같아. 체중을 빼야 되겠어. 인터넷으로 다이어트 방법 찾아봐요. 살이 빠지느냐? 안 빠져요. 실천을 해야 되는데 방법만 찾아보니까 안 빠지잖아요. 강아지 교육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있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면 실천을 해야죠. 이런 방법을 제가 이렇게 사석에서 알려드리면 이렇게 여쭤보죠. 그러면 이거를 얼마큼 반복하면 안 짖나요? 그럼 저는 제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안 짖을 때까지 하면 안 짖습니다. 너무 답이 모호하고 무책임한 것 같은가요?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강아지가 1살이다. 앞으로 1년 하세요. 강아지가 5살이다. 앞으로 5년 하세요. 물론 꾸준히 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좋아져 있어요. 제가 실제로 방문교육 자리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영상을 통해서 조금 간략하게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면, 제가 일단 실내에서 연습을 시작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내에서는 웬만한 교육들은 잘 돼요. 자, 그러면 그 교육을 밖으로 가져가서 바로 강아지가 흥분이 심하게 된 상태에서 시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집 안에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책상을 쿵쿵쿵 두드린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우리 집 초인종 소리를 녹음해서 초인종을 훅 갑자기
들려주고 강아지가 뭐야 하고 흥분하고 짖을 때 연습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단계를 조금 밟아야죠. 제가 지금 스마트폰 말씀드렸는데 스마트폰은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볼륨을 조절하는 거예요. 볼륨을 조절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우리 집 초인종 소리를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녹음해서 들려준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정말 크게, 처음부터 크게 들려주면 강아지 흥분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귀에 들릴말랑말랑하게 작은 소리로 들려주는 거죠. 강아지들이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다고 이렇게 뭔가 흥분하려고 준비를, 그럴 때 연습했던 집중하는 거. 여기 보세요. 아빠 여기 눈 보세요. 혹은 엄마 눈 보세요. 여기 잘 집중하면 간식 보상하고, 간식 같은 거 몰래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놓고 있다가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그냥 강아지가 왔다 갔다 화장실 갔다 온다 그럴 때 했을 때 강아지가 저거 쳐다보는 연습하는 건데 쳐다보면은 주머니에 숨겨놨던 간식을 꼴찌하면서 이렇게 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을 시도해보세요. 관건은 우리 강아지에게 언제 어디서든 혹은 강아지가 어떤 상태이든 아빠, 엄마의 신호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교육을 집에서 혹은 밖에서 시도하시는 동안에 당분간, 특히 초반에 한동안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피하기, 저기 강아지 온다, 저기 아이 온다, 피하기를 반드시 병행하세요. 그 이유는 이제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은 산책 시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들 혹은 짖음 중에서도 여러 가지 짖음 중에서도 어떤 하나의 시나리오를 본 거기 때문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리드줄에 묶여 있어서 짖는다거나 견주에 주의를 끌기 위해 짖는다거나 혹은 실제로 어떤 경계심이 나와서 짖을 수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항목들은 또 기회가 되면 천천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참고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 도움되는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드랠리 임태훈이었습니다.